분명 어떤 브랜드는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왜 내가 하면 잘 안 통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되지,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자, 마케팅의 정답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만 해왔을 때 결과는 어떠셨나요? 마케팅의 필수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틀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로 불리며 마케팅 매니저먼트라는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마케팅의 틀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마케팅을 단순한 판매 기술이 아닌 가치를 탐색하고 창출하고 전달하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정의했죠. 그렇다면 왜 이 정의가 중요할까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정의와 원칙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을 알게 되신다면 마케팅의 정의와 실전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가치입니다. 코틀러가 말했듯 마케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찾고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애플의 대표적인 샷 온 아이폰 캠페인. 애플은 화소 수치 같은 기술적 사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자는 그 장면을 보며 나도 저런 순간을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상상을 합니다. 이 상상이 구매로 이어지고 애플은 제품이 아닌 경험의 가치를 팔게 됩니다. 스타벅스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건 단순히 커피 맛 때문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제3의 공간이라는 가치를 전합니다. 집과 직장 사이 누구나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 경험을 팔았기에 더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기능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통해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기준이죠.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전하는 가치와 경험을 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법, 가치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설득입니다. 코틀러가 강조한 마케팅의 본질, 그 중심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장 오래전부터 연구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수사학, 즉 설득의 기술을 체계화하며 설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논리, 감정, 신뢰 3가지가 함께할 때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를 실제 마케팅 사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는 기후위기를 알릴 때 숫자와 통계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북극곰 개체수가 몇 프로 줄었다라는 데이터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WWF는 빙하 위에 홀로 남은 북극곰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배경 설명은 최소화하고 그 장면 자체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며 아, 지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후원 참여율과 캠페인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만으로 설득이 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데이터라는 논리, 북극곰이 주는 감정, 그리고 WWF의 신뢰가 함께했기에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설득의 3가지 요소가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나이키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저스트 두 잇 캠페인은 단순히 운동화를 파는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운동 경험이 부족한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까지도 그냥 해봐라, 저스트 두 잇, 이 한마디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도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나이키는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는 대신 사람들의 감정과 정체성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키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 도전과 열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운동해라, 건강에 좋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 운동 시작하고 이렇게 달라졌어, 체력이 좋아지고 아침도 한결 가벼워졌어, 너도 하면 진짜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할 때 상대는 훨씬 더 쉽게 움직입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상사에게 이번 프로젝트 매출이 10% 올랐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숫자는 맞지만 그냥 수치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고객 불만이 30% 줄었고 재구매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같은 매출 10%라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동료를 설득할 때도 같습니다. 이 방식이 효율적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방식을 쓰면 야근을 줄이고 팀원들 스트레스도 덜할 거야 라고 하면 상대는 더 쉽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로 납득하고 감정으로 움직이며 신뢰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법, 설득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비법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와 가치도 적절한 맥락 속에서 전달되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필립 코틀러 역시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의 쉐어 코크, 콜라를 나누세요 캠페인입니다. 단순히 음료 라벨에 사람 이름을 인쇄한 것 뿐이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라 한 병을 선물 받으면서 그 제품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개인적인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이 적힌 콜라야, 너를 생각하면서 건네는 거야. 같은 제품이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경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구글의 연말 광고 Year in Search입니다. 구글은 매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와 사건을 모아 한 해의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엮어냅니다. 그건 단순히 검색 엔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는 같은 사건을 겪고 같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공동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작업이죠. 연말이라는 시점, 맥락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까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맥락의 힘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회의 자리에서 이건 별로야 라고 말하면 공격처럼 느껴지지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부분만 보완하면 더 좋겠다 라고 하면 상대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가 설득력을 좌우하는 거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초콜릿이라도 발렌타인데이에 건네면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고 아무 때나 건네면 그냥 간식일 뿐입니다. 맥락이 제품의 가치와 감정적 울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메시지 자체보다 그것이 전해지는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맥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메시지의 의미와 감정을 불어넣는 무대이자 장치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법, 맥락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차별화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을 경쟁의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제품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무엇이 다른가,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면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지만 자신을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분명한 차별화된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전기차 성능과 디자인도 중요했지만 소비자가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미래를 바꾸는 선택에 동참한다는 경험을 사는 것이었죠. 이 차별화가 테슬라를 단숨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끌어올렸습니다. 레드불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에너지 음료 중 레드불이 특별한 이유는 제품 자체보다 브랜드 포지셔닝에 있습니다. 레드불은 광고에서 맛이나 성분을 강조하지 않죠. 대신 익스트림 스포츠, 도전, 한계를 넘는 경험과 연결시켰습니다. 레드불이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라는 슬로건은 단순 음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레드불을 마실 때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도전 정신을 마신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저는 성실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수많은 지원자 속에서 묻히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해서 매일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그 습관 덕분에 작은 개선점을 발견해 팀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같은 성실함도 차별화된 이야기가 됩니다. 동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김치찌개를 팔더라도 한 곳은 20년간 직접 담근 묵은지로 끓인다 라는 차별화가 있다면 사람들은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갑니다. 제품이 같아도 차별화된 경험과 이야기가 소비자의 선택을 바꿔놓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힘, 그게 바로 네 번째 비법, 차별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은 지속성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메시지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브랜드의 신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이벤트로는 움직일 수 있어도 오래 머물게 하려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반세기가 넘도록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변치 않고 사용해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광고의 스타일은 달라졌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이 지속적인 메시지가 쌓이면서 나이키는 단순한 운동화 브랜드를 넘어 세대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디즈니 역시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디즈니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꿈과 환상이라는 가치를 모든 영화와 테마파크에 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가치를 유지했기에 아이와 부모, 심지어 할아버지 세대까지 디즈니라는 이름에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지속성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끔은 잘해주는
잘해주다가 가끔은 어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리더가 중요한 때만 팀원에게 관심을 보이고 평소에는 무심하다면 그 리더의 말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관되게 팀원의 성장을 챙기고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한다면 그 리더의 말은 신뢰와 무게를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의 강렬한 이벤트보다 꾸준히 쌓이는 경험에 더 크게 움직입니다. 브랜드든 사람이든 결국 신뢰는 지속성과 일관성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법,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 비법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가치, 설득, 맥락, 차별화, 지속성.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원칙이 아닙니다. 가치를 분명히 하고 설득의 기술로 전달하며 적절한 맥락 속에 담아내고 차별화로 존재감을 만들고 지속성으로 신뢰를 쌓을 때 비로소 마케팅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입니다.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거나 물량으로 마음을 흔들거나 과장된 이야기로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이 5가지 비법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분명 더 자주 찾아올 겁니다.